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런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도 오르고 낙폭이 많이 심했던 이런 주식들도 반등 들어가는 거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갈등이 예. 뭘 사야 되냐 예. 많이 빠진 거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달리는 에너지를 계속 타고 가야 되냐 이게 시장이 막 갈등하는 것 같아요. 좀 좋게 평가하는 거는 예.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어떤 기업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바로바로 그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높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소비 패턴의 변화다, 그죠? 네, 테일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최 상무 나왔던 3% 예. 아침 방송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예. 상당히 딕션도 좋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매주 나갑니까? 매주는 아니고요. 그 제가 거기에서 업데이트할 지표들이 몇 개가 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3%에서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매주 부를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채플미에서 했던 내용들 몇 개 있었어요. 예. 그 마진대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 보는 예. 방법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3% 시청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댓글이나 뭐 반응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중들의 심리가 그 베어리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렇게 베어리시한 구간에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진짜 큰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일 하십니다. 자,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은 뭐 우리 시장이 하도 이래 빠지고 어제 보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10,000계약 이상 때리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되게 안 좋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제 뭐 타겟 같은 경우가 예. 좀 이렇게 시간에서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나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예. 1% 정도 수준의 예. 반등이 있었나요? 이렇게 됐는데 그 장전 시간 외에서 타겟이 갑작스럽게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향후 가이던스의 숫자에 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장 시작 전에요? 예, 장 시작 전에. 네.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같은 섹터에 있는 월마트나 뭐 다른 유통업체들 주가들도 네. 좀 빠졌는데 다행히도 그 시간이 가면서 낙폭도 줄이고 다른 sektor들도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찜찜한 거는 여전히 이제 유가가 그죠? 예.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찜찜한데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유가가 조금 이 가속도가의 법칙 때문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꺾여도 유가가 좀 더 오르다가 꺾였어요. 예. 과거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보면 2007년 10월 달부터 확연하게 미국의 주식 시장은 꺾였었는데 그때도 2008년 초까지 한 4월 달까지 유가가 140불대 막 넘어가면서 뒤늦게 꺾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 엑슨모빌 같은 거 뭐 신고가 내고 예, 거의 신고가가 났는데 여기에서 사실 그 투자 관점에서 예. 에너지가 없는 포지션이라면은 에너지 포지션을 채워야 할지 아니면 지금 실적이나 뭐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나 매크로 환경 때문에 빠진 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갈등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갈등이 돼요. 예, 포트폴리오 그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의 가격 자체의 가시성, 그러니까 예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저는 저 자신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뭐 일부 가져간다든지 네.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베팅을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예. 뭐 꺾이는 거 보고 이제 나오셔도 되는 것 같고 예. 그죠? 어제 뭐 에너지 섹터도 오르긴 했지만 경기 소비재 같은 거 뭐 에스티로드 이런 것들도 뭐 2%씩 오르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테크주 쪽에 플랫폼 기업들도 어제 조금 의미 있게 올랐어요 보니까. 예. 그동안에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이제 뭐 줌 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제 보면 3.6% 올랐고 서비스나우 이런 것도 뭐 2.88% 오르고 애플도 1.7%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 1.4%씩 이런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런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도 오르고 낙폭이 많이 심했던 이런 주식들도 반등 들어가는 거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갈등이 예. 뭘 사야 되냐 예. 많이 빠진 거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달리는 에너지를 계속 타고 가야 되냐 이게 시장이 막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들에서 보면은 뭘 살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서 하락 리스크는 적다라고 하면은 그냥 SPY라든지 이런 시장 전체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스파이는 그 S&P 500에 이런 에너지부터 예. 테크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죠? 예. 네. 오늘 어떤 자료 준비해 예,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타겟이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일부 그 섹터들의 그 일부 그 리테일 섹터 내 기업들에 좀 영향을 주고 이쪽 심리가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평가하는 거는 네.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어떤 기업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바로바로 그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높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응 자체에 대해서 좀 신속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 외신 나온 거 보니까 뭐 재고 문제로 뭐라고 막 하던데 예. 제가 작년에 아들 때문에 이제 뉴욕 갔을 때 타겟 매장을 들렸다가 깜짝 놀랐던 게 타겟 매장의 가판대에 보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공급망 차질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재고가 또 너무 많아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유통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인데 네. 팬데믹 때 그 내구재나 이런 그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네.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네. 집수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수요도 많았는데 이 타겟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내구재 쪽에 재고를 리스타킹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재고로 쌓이다 보니까 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리오프닝 수요에 따른 다른 품목이 오히려 수요가 세다 보니까 그쪽 재고는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고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네. 기존에 그 쌓아놨던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 뭐 건축자재 네. 이런 것들을 떨이로 팔아내면서 이제 재고를 줄이고 다른 쪽 리오프닝에 맞는 소비 패턴에 맞는 그런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네. 마진이 깎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보시면은 표랑 밑에 같이 보시면은요 보도 자료에 있는 거를 그 충실하게 좀 가져왔는데 2분기에 마진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고 축소 그리고 미리 그 도매업자들한테 주문했던 거를 좀 취소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그 톤 자체는 인벤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올해는 재고 최적화의 기간으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 목표라든지
홍보 계획, 비용 이런 것들도 품목별로 변경을 하겠다. 지난번에 잠깐 그 타겟의 실적을 봤을 때 매출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비용 쪽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운송비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마진이 축소되고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식료품이라든지 가정 필수품, 미용 부분을 확대하는 반면 가정용 내구재, 특히 이제 가전이나 가구 등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대응. 즉 이제 이런 그 리스타킹에 났던 가전이나 가구 이런 쪽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겠다. 어찌 보면 이제 그 회사한테는 좀 아프지만 소비자들은 좀 즐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있었던 쪽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신속한 대응이 사업과 주주들 입장에선 긍정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2분기 때는 마진이 감소하는데 시장에서는 한 5.5%대 중반으로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제시한 거는 2%거든요. 한 3%포인트가 마진이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쇼크네요. 예,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돼 있었던 거라서 시장에서는 잠깐 이제 급하게 매물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는 보였는데 그러면은 언제 수익성이 개선될 거냐라고 봤을 때 얘네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이후에는 수익성이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는 조정을 했는데 그 2분기 영업이익률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컨센은 5.7% 정도 했는데 2% 내외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6%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도 한 자릿수 초중반으로 좀 빌로우 에버리지 업계 평균보다는 좀 낮게 제시를 하는 그래서 탑라인하고 바텀라인이 전부 좀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어제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고요. 시사점 몇 개 아까 전무님도 뭐 헤드라인으로 몇 개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몇 개 자료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투자 관점에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소비 패턴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식료품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견조하게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식료품 가격도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요나 Q나 P는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 또 가정 필수품 등도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셨던데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용 가방의 수요 그리고 화장품, 정장 이런 소비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고 관리하고 비용 관리를 잘한 회사, 그렇지 못한 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차별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1분기에 타겟 재고가 밑에 분기별 타겟 재고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1년 1분기에 타겟의 재고가 10빌리언 정도였거든요. 10.5빌리언 정도였는데 2022년 1Q에 15빌리언으로 43%가 늘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보면은 리테일러별로 재고 증가율하고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까만색으로 된 게 매출 증가율이고요. YY 증가율이고 파란색으로 된 게 재고 증가율인데 대체로 리테일러들이 재고는 많이 쌓아놨는데 매출 증가율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타겟도 그렇지만 월마트 이런 조금
그 품목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아이템이 한쪽으로 좀 그 쏠려 있는 회사들이 재고는 많은 반면에 그 매출 증가율은 좀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차트만 보니까 이게 타겟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타겟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부 업계에 깔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선방하고 있는 데가 Bath and Body Work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네. 비누하고 뭐 샴푸,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파는 가정용 그 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이 집중돼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고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들보다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통업체 실적 점검할 때 TJX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이 회사는 할인 판매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싼 물건들을 취급하는 회사라서 여기는 그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매출 증가율이 다른 데보다 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지만 그 재고 관리하고 비용 관리를 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가 차별화될 거고, 타깃 같은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재고는 43% 증가했는데 매출은 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이런 회사들이 재고 리밸런싱이 있기 전까지는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가 좀 나타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겟은 팬데믹 시대에 향후 팬데믹 시대에 쌓아놨던 굿즈에 대한 재고 축적을 한 것이 지금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주방용 제품, TV, 가구 등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재고 정리를 하는 데는 좀 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타겟에 참고로 그 좀 잘 팔리는 매출 위에서 봤던 식료품 매출 비중이 45% 정도인데, 다른 회사들 이를테면 월마트나 코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회사는 이 식료품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서 이런 그 회사들은 타겟보다는 마진의 어떤 훼손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재고 급격히 증가한 일부 리테일러들 향후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밑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렇지만 그 일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그 이것이 그 소비 전체가 피크아웃하는 형태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나온 그 주요한 소매 관련 소비 관련 지표를 보면은 4월 소매 판매가 YOY로 8.2%가 늘었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 대체로 굿즈에 편향된 품목들을 다룬 지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PC 관련 PC 지표에서는, 그러니까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에서는 여기서는 굿즈하고 서비스 매출 소비를 동시에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YOY로 6.3%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4월에. 네. 근데 거기에서도 나눠보면은 상품 매출이 9.5%로 견조하고요. 서비스 매출도 4.6%로 상품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것도 좀 앞으로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PC에서 상품하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이 3분의 1이고 서비스가 3분의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서비스 쪽이 올라가면은 그 비중이 큰 데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서비스 쪽이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지표를 견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품 쪽에서 9.5%가 YOY에 늘었는데 내구재가 8.4%, 비내구재가 10.1%. 그래서 내구재 그 매출 증가율은 좀 소비 증가율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비내구재 아까 말씀드린 그 식료품이나 이런 가정 필수품 이런 부분에서는 견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 품목이 어떤 부분이 강해질 것인지가 하나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시사점일 것 같고요. 소비 전체에 대한 그 추세 자체 증가 추세는 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소비 패턴의 변화다, 그죠? 제가 작년 그 타겟을 가봤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제 지금 생생하게 와 닿는 부분이 그때 타겟 가서 뭐 사려고 했냐면 그 목욕탕 샤워 타월이 있잖아요. 샤워 커튼을 달 위에 링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그 링이 파는 부스가 있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에서 그런 게 없는 게 전 처음 봤었거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타겟 영업이익률 추이 밑에 보니까 오히려 팬데믹 때 2020년 요 EQ가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평균이 이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되면서 집안에서 이제 다 봉쇄돼 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 다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홈디포 주가도 말해 줬었지만 집에서 뭘 많이 했잖아요. 보면 뭐 주방뿐만 아니라 홈집 가전 가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게 요 타겟 영업이익률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21년 1Q, 2Q 때도 보면 이게 2차 팬데믹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을 때잖아요. 2020년 11월부터 2차 팬데믹 되면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오면서 급등할 때였는데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오면 소비가 바뀐 거죠. 그죠? 소비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뀌면서 타겟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약간 리오프닝에 팬데믹에 수혜를 받다가 이제 리오프닝에서 그때 수혜를 받던 거 이제 좀 토해내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그 제일 첫 번째 도표에 그 타겟의 1분기 캐테고리별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요. 네. 그 빨간색으로 된 거가 늘어난 건데 그 뷰티 앤 하우스홀드 에센셜스 보면은 그게 YOY로 10.8% 늘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가정용품이나 뭐 화장품 뭐 요런 거이고요. 그 밑에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 식료품 비중, 식료품의 매출 증가는 13.4%. 그래서 이게 업계 전체에 고스란히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풍기고 있다는 것이 타겟의 1분기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밑에 대주적으로 하드라인스라고 하는 품목들이 그 일렉트로닉스,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뭐 스포츠용품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5.9%가 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드라인에서도 는 거가 있고 뭐 준 거가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쪽은 줄고 뷰티 앤 하우스홀드 이센셜스하고 푸드 앤 베버리지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타겟만의 그 경향은 아닐 것 같아요. 전체가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잘 이제 재고 관리가 된 회사와 뭐 비용 관리가 된 회사는 향후 실적을 선방할 것이고 타겟 같이 이제 무리하게 쌓아놨던 회사는 재고 관리 휴증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야, 참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참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보면 이렇게 소비 패턴이 6개월 만에 이렇게 확 변하게 되고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자동차를 방금 공부를 해봤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아차가 그때 뭐 10몇 년 만에 지금 재고가 뭐 한 달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또 어떤 쪽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네요. 네,
오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